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은요.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입니다.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말 아닌가요? 그렇죠. 이명박 정권 때 이른바 친박계 인사들이 공천 학살을 당했는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말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친박연대가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이게 말하자면 뭐 정치적 유행어 아니겠습니까? 근데 황교안 대표가 거의 유사한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청와대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에 반발을 하면서 장외투쟁을 하겠다며 이런 표현을 쓴 건데요. 뭐 어떤 상황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헌법재판관 후보자들 임명한 거죠.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오후에 전자결재로 문형배, 이미선 후보자 임명을 재가를 했는데요. 이 자유한국당은 오전부터 문재인 대통령 성토에 나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만한 전자결재 클릭 한 번이 마지막 둑을 넘어뜨리게 될 것이다 라면서 이미선 후보자 임명은 좌파 독재의 마지막 키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좌파 독재의 마지막 키. 그렇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지금 보수 언론도 같이 만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선일보의 경우에 이런 내용들을 전하는 기사 제목에다가 국가보안법도 없애고 헌재가 우리 사회 뿌리째 흔들 수도 이렇게 붙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문형배, 이미선 두 명이 이제 임명이 되면서 친정부 성향의 헌법재판관이 9명 중에 6명이 돼서 이제 위헌 결정의 정족수를 확보하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것들을 뭐 헌법재판소가 바꿀 수가 있게 됐다 이 얘기를 보도하면서 이런 제목을 이제 붙인 거죠. 내일 장외투쟁, 자유한국당이 총동원령 내렸다면서요? 내일 오후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문재인 정권 국정운영 규탄 집회를 열겠다라는 것인데요. 전국 253개 당원협의회 총동원령을 이제 내렸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뭐 당원 및 지지자가 한 1만여 명 정도가 집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가두 행진도 검토 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뿐만 아니라 소득주도 정장, 탈원정 등의 이 정부가 추진하는 거의 모든 정책에 대한 반대 구호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무슨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린 건데요. 인사 대참사, 인사 독재다. 저도 속고 우리 당도 속았다. 우리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속았다. 국민을 무시하고 경고를 묵살했다. 더 이상 말로 하지 않겠다. 행동으로 하겠다. 이렇게 쭉 썼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표현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다는 걸 알고 썼을 거 아닐까요? 그렇죠. 최근에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이것을 적극적으로 얘기한 바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이런 말까지 하니까 좀 정치적 해석을 안 할 수가 없게 된 상황인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황교안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층에 확실히 눈도장을 찍겠다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이 장외투쟁이라고 하면 이른바 아스팔트 우파들이 또 적극적으로 나와줘야 되니까는 이런 얘기를 또 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대규모 장외 집회를 이제 이틀을 만들어서 여기서 황교안 대표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림을 만들면 대통령의 대항마다 이런 좀 느낌으로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 강화도 모색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보수 대연합, 정계 개편 이런 것도 노리겠죠. 그렇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보수 빅텐트론 이거를 이제 밀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보다도 우측에 있는 세력이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 중도 보수층까지 다 묶어내겠다 이런 구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행보를 보면 자유한국당의 우측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우호적인 발언과 행보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중도 보수층에 대해서는 이제 최저임금, 탈원전 이런 걸 소재로 한 경제 실정론으로 접근하는 이런 투트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장외투쟁까지 벌어지니까 이제 여야는 상당 기간 냉각기겠네요. 일부 우파 인사들이 차명진 전 의원 등을 징계 회부한 거를 갖고 황교안 대표를 비판하기도 하지만 자유한국당 내부에 지금 갈등 요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적극적으로 조직 동원을 하면 내일 상당수가 실제로 모일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중간에 중재 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해야 될 정당이나 세력의 입지는 그렇지 않아도 축소된 상태인데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출국 전에 여야정 협의체 가동을 제안한 바도 있지만 그게 지금 또 받아들여지지 않는 국면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전국을 좀 정상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지 이걸 좀 지금은 상상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장기화되겠는데요, 대치가? 그럴 것 같습니다. 시사위키 두 번째 항목은요? 김학의 겨냥한 별건 수사입니다. 오늘 건설업자 윤중천 영장실질심사 받았죠? 그렇습니다. 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진행이 됐는데요. 밤늦게야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는 분위기인데 여기서 윤중천 씨가 검찰의 별건 수사를 문제 삼으면서 억울하다고 했다라는 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영장을 청구한 혐의 내용은 뭐예요?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은 이런 내용인데요. 윤중천 씨가 자기가 공동대표를 지낸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골프장 관련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면서 10억 원 이상의 돈을 가져다 썼다. 이런 혐의가 하나가 있고요. 이 윤중천 씨는 이 업체를 통해서 30억 원을 투자를 받았는데 사업이 무산된 뒤에 뭐 돈을 돌려주지 않아서 투자자들로부터 뭐 민사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예. 또 윤중천 씨는 지난해까지 대표를 맡았던 중소건설업체를 통해서 공사 비용 등의 명목으로 회사 돈 5천만 원 이상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고요. 이외에도 뭐 감사원 소속 공무원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라면서 돈을 달라고 협박했다. 이런 혐의도 지금 나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거론된 건 김학의 전 차관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과의 관계를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 뭐 아예 없는 건 또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이 언론 보도를 보면은요. 2012년에 사업가 김모 씨가 횡령 혐의로 이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었는데 그때 평소 알고 지내던 윤중천 씨가 이 사건 해결해 주겠다라면서 접근을 해오고 금품을 요구했다라는 이 얘기가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때 윤중천 씨가 다른 사업가를 시켜서 당시에 광주 고검장이던 김학의 전 차관에게 전화를 해서 이 사건 청탁을 하더라라는 진술이 이 사업가를 통해서 확보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학의 전 차관이 그 청탁을 들어줬다는 겁니까? 이 사업가의 진술에 의하면 이제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문제는 윤중천 씨가 이때 김학의 전 차관을 진급시키는데 1억 원이나 썼다. 나중에 검찰총장이 되면 써먹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다는 이제 진술이 있다는 것이죠. 아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윤중천 씨 개인 비리를 수사를 하다 보면 김학의 전 차관과의 연결고리나 어떤 단서가 더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검찰이 보고 있다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또 전형적인 별건 수사인 것은 또 사실이어서 예. 논란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또 지난번 수사 때 청와대가 방해했다. 뭐 그 의혹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일단 검찰 수사단이 어제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을 했고 그다음에 경찰청 정보국, 수사국, 인사담당관실, 서초경찰서 여기도 다 압수수색을 진행을 한 상황입니다. 또 이에 앞서서 당시에 경찰청 수사국에 있었던 경찰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요. 이 중에 이제 핵심 인사였던 당시 수사기획관이 2013년 1월부터 4월까지 업무 수첩을 다 복사해서 제출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뭐 민정수석이 뭐 전화를 했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써 있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압수수색한 것들과 맞춰본 후에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좀 본격적인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수사 속도가 빠르네요. 그런 상황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